안녕하십니까,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핫한 이슈를 골라 채권 회수의 방법과 절차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단체방에 어떤 채권자분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채무자가 키우는 강아지, 즉 반려견이 있는데 빨간 딱지를 붙이는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모여있는 단체방에서 그 문제가 화두가 되어 집행이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선 압류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채권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죠. 아니, 채무자가 내 돈은 주지도 않으면서 키우는 강아지는 옷도 명품으로 입히고 또 사료와 간식값으로 많은 비용을 쓴다고 열받아 하셨습니다. 또 채무자가 비싼 돈을 주고 애견 호텔에 강아지를 데려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신세마저 한탄을 하셨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정작 채권자 자신은 채무자에게 돈을 못 받아서 많은 대출 이자까지 주고 있는 실정이니까 말이죠.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채권자분들의 마음을 정말 진심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제가 추심 업무 22년을 하면서 3,000건도 넘는 수많은 집행사건 또 경매사건을 진행해왔습니다. 집행 대상에는 채무자, 거주지, 살림살이는 물론이고 공장 기계 및 장비, 창고 내 물건, 동물, 차량 등 너무나도 많은 사건과 목적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축사에 있는 젖소를 집행하고 경매한 일도 있었죠. 네, 채권자 상계 매수하겠습니다. 상계는 되는 거요? 네. 이라고 한 말이에요. 이런 밑에 확실히 오늘 끝나고 약속 지켜. 예. 내가 명을 지켜. 우리 맞아. 신용정보에서 우리가 뭐 소 끌고 가가지고 염을 주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경락받은 젖소를 볼모로 채무자에게 4천만 원 정도를 받아냈습니다. 자, 제가 2년 넘게 영상을 올리면서도 다양한 집행 영상을 올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산 경매 사건, 즉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채동산 집행 사건은 정말 현장에서 별의별 일이 다 발생을 하죠. 특히 채무자들이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 거주지 유채동산 집행은 채무자 생활 깊숙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까 엄청난 다툼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분들 입장에서 제 영상과 내용을 보게 되면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채권자분들이 마지막 끈앞풀이라도 잡는 심정에 유채동산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험이 없어서 오히려 집행을 하고도 회수도 못한 채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돈을 받는 추심은 압류 및 집행 등 법적 절차만 진행해놓고 할 일 다 했다고 기다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여 채무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돈을 받아낼까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조금씩 그 집행 현장과 실무 현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채권자분들의 피해를 조금씩 줄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채무자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에 대해서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한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빨간 딱지를 붙이는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한 거 아닌가? 물건도 아니고 내 가족인데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자, 집안에 TV, 냉장고 등 살림살이는 집행 및 경매가 되면 다시 사놓으면 되죠. 하지만 가족 같은 반려견에 압류 딱지가 붙고 경매와 매각이 된다고 하니까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가족처럼 같이 살아간다는 반려견이라는 말이 생소했습니다. 그냥 가축이나 동물로만 인식을 했죠. 지금처럼 개가 죽으면 납골당에 안치를 하거나 묘지에 안장을 하는 일은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핵가족화가 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났죠. 그리고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려견은 동물이나 가축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 사람들의 그런 인식에 발맞추어 정부 및 국회, 법조계에서도 민법 98조 1항을 신설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항에서 보면 동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치게 하거나 죽여도 물건으로 취급해서 돈만 배상해주면 됐죠. 하지만 지금은 강화된 동물보호법으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비참하게 죽이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게 되어 전가가 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동물이란 우리가 집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뿐만이 아닙니다. 소, 말, 돼지, 닭 등 식물 빼고는 다 동물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라 동물보호법에 따른 특별 규정만 두고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에서는 반려견을 아직 인간과 같은 지위를 부여해주기는 힘들다는 거죠. 자, 쉽게 예를 들어 반려견, 반려묘를 데려올 때 돈을 주고 거래를 하고 분양받고 입양을 하죠. 만약 사람과 동등한 지위면 그렇게 돈을 주고 분양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의 지위를 부여하여 동물보호법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개 농장에 있는 개들은 물건으로 취급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농장이나 축사에 있는 소, 돼지, 염소, 닭 등은 반려동물일까요? 아니면 재산으로 분류를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반려동물로 키우기도 하고 또 어떤 누구는 장사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채무자 농장에 있는 젖소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집행 및 경매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 채권자가 채무자가 운영하는 농장에 젖소 사료를 납품을 했는데 물건값을 주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죠. 자, 이렇게 동물은 광범위한 해석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하게 지정을 하지 못해서 유체동산 집행을 할 때 집행을 할 수 있는 동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압류하고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시죠. 자, 채무자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동산 경매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1차 집행, 2차 집행을 순차적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채무자 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TV,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 등 가전제품 및 살림살이에 전부 압류, 즉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채무자의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있다면 집행 담당자 또는 집행관에게 압류를 해달라고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압류를 잘 해주려고 하지를 않죠. 그런데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강하게 어필하면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채권자분들이 유체동산 집행을 하는 목적이 채무자의 집 물건을 경매하고 가져나와서 물건을 닦고 팔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시겠죠. 채무자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보고 시각적으로 바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유체동산 집행을 하여 채무자를 압박하고 또 마음을 움직여 합의를 해서 돈을 받고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 자, 그럼 만약 오랫동안 가족처럼 지낸 반려견을 압류하고 경매를 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겠죠. 저 또한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저희 집에 누가 들어와서 제가 키우는 반려견을 집행했다고 하면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무슨 방법이라도 세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집에 가족들이 저 때문에 키우던 반려견이 경매가 돼서 뺏긴다고 하면 원망도 그런 원망이 없겠죠. 1,000만 원을 주든 2,000만 원을 주든 간에 무조건 채권자와 합의를 볼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심하고 인간적이지 못한가요? 아시다시피 유체동산 집행이나 돈을 받는 채권 주심은 절대 재밌고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실제 집행 현장에 가면 채무자의 반려견을 집행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TV, 세탁기, 냉장고 같은 살림살이의 경우 중고 가격이 대충 나와 있기 때문에 집행관 사무소 담당자가 압류 물건에 대한 자체 감정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 가격이 바로 정해지고 압류 및 집행 후에 경매 기일을 지정해서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반려견, 반려묘 같은 경우 자체 감정을 하지 못하고 외부 감정 평가사에 감정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감정이 완료되고 물건 가격이 측정되어야 경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채권자분들은 추가 비용을 연합하고 반려견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감정 평가사가 채무자 집을 찾아가서 강아지를 보고 품종 및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감정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가족처럼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감정을 하러 왔는데 순순히 문을 열어줄까요? 절대 안 열어주겠죠. 자, 그렇게 되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집행관 사무소에 원조 요청을 합니다. 그럼 또 채권자분들이 추가 비용을 연합하고 또 문을 따고 들어가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사유로 감정을 하기도 쉽지 않고 결국 감정이 되지 않아 경매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물건에 대한 일부 취하 신청을 하고 경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만약 끝장을 보자는 강한 의지가 있는 채권자분들은 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채동산은 경매가 진행되면 무조건 일괄 매각입니다. 자, 예를 들어 만약 채무자 집 살림살이 10개를 집행했다고 하면 깨끗하고 돈 되는 물건만 내 입맛대로 골라서 별도로 빼고 하나씩 경매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 물건에 대한 감정가가 나오고 호가 경매 시작가는 그 감정가로 시작하게 됩니다.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 동상 경매를 하러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물건을 보고 입찰을 하겠죠. 자, 그런데 채무자가 키우던 반려견이 압류 물건에 포함되어 있으면 입찰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경매에 낙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남이 키우던 반려견을 집에 데려가서 키우기도 힘들고 또한 팔기도 힘들 테니까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물건 인수에 강한 의지가 있는 경우나 채무자가 반려견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압류 및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동물보호 및 관리법에 따라 반려견이 펫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압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던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 집행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집행 방법과 내용이 냉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강제 집행과 추진 방법은 더욱더 냉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채권자분들이 돈을 못 받아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마음에 잘 알지 못하거나 경험이 없이 강제 집행 절차를 남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수많은 법비용만 날리고 회수는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현실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 또 강제 집행 절차를 알려드려서 그런 피해를 막아드리고자 힘쓰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